네, 안녕하세요. 여쌤입니다. 오늘은 대구 오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 기말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총평 문학 분석 학습 전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입니다. 오성고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YBM 류이찬 공통수학 1이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유형반복 R 공통수학 1입니다. 이 부교재는 상당히 좀 핫한 책이기도 한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뒤에 이제 C 심화 반복 파트를 가게 되면 C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도 했던, 그렇게 만들기도 했던 부교재인데요. 부교재 책 자체는 굉장히 유형별로 잘 되어 있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범위는 여러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고요. 시험 날짜는 7월 4일 금요일에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총평입니다. 객관식 15문항이고 단답형 2문항, 그리고 서술형 5문항인데요. 난이도는 제가 이제 부교재 C 파트 문제를 보면서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난이도는 평이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면은 1등급 컷이 그래도 80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C 심화 반복 문제들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번호로 난이도를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뒤편에 나오는 문제일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시험지의 경우에는 문항 번호로 난이도를 판단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문제가 쉬운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문항 분석인데요. 교과서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3번은 기초문제고 11번은 교과서, 그 다음 서술형 6번은 교과서가 아니고 그 평가 문제집이라고 이제 따로 있는데요. 문제를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완전히 그냥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가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평가 문제집을 못 본 학생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지금 서술형 6번과 같은 요런 유형은 유형 반복 R 문제집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유형 반복 R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비슷한 문제를 제가 찾다가 교과서 평가 문제집에 가장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교재 연계문항인데요. 거의 대부분 그냥 부교재 연계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다 써놨기 때문에 3번이 좀 오류가 있네요. 3번이 부교재 137쪽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고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유사한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인데, 초콜릿 문제. 요거는 B형 유형 반복 파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서술형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인데 요것도 똑같은 게 이제 B형 문제 있었고요. 부교재 연계문항 보시면 다 부교재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요게 조금 어려웠는데 요게 이제 부교재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교재를 열심히 했다면 어느 정도 조금 수학머리가 있는 학생이라면 응용해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했어도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어도 8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번은 부교재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응용돼서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이고요. 이것도 완전 똑같죠, 그죠? 앞줄 뒷줄, 그죠? 완전히 그냥 숫자도 안 바꾸고 냈네요, 그죠? 이런 문제도 충분히 맞힐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단답형 서술형 문제까지 전부 다 이제 부교재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5번 이것도 완전 똑같죠, 그죠? 아예 행렬 그 숫자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문제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부교재 잘 풀었으면 충분히 맞힐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과정이 조금 비슷한데요. 부교재의 경우에는 지면에서 점프한 개구리를 예시로 들었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생산 비용과 뭐 판매 수익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식은 조금 바뀌었으나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3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가 좀 잘못됐네요. 위에가 연계 문제고 밑에가 시험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가 연계 문제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도 충분히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인데 이것도 완전히 거의 그냥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죠?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재를 굉장히 잘 열심히 풀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술형 5번인데 요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게 그전에는 비유형 반복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 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점 도전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러니까 심화 반복에서 유사 변형돼서 나온 유일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요게 좀 어렵냐? 많이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건 한 번만 연습해 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술형 7번인데 7번이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되게 이제 문제가 쉬웠어요. 문제가 쉬워서 시간이 충분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던 그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항도 한 문항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거 단답형 2번 문제, 대칭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게 실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14번 정도에 배치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도 이거를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으로는 부교재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유사 변형돼서 나왔죠. 심지어 숫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도 2번,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최소 80점을 목표로 하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C도 풀 필요도 없습니다. B 유형 반복과 서술형 연습만 제대로 풀어도 충분히 90점까지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80점까지 못한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부교재를 한 2번, 3번 정도 풀고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점이 목표인 학생,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극상위권을 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BC 서술형 다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로 모의고사 문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단답형 2번 같은 문제가 또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도 평소에 조금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반복 R 이 부교재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유사 변형된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와 부교재 C 심화 반복까지 충분히 이제 2번, 3번 연습한다면 최소 한 4번, 5번, 뭐 7번 이렇게 연습한다면 충분히 100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